블루투스 챗 프래그먼트에서 블루투스 챗 서비스를 생성할 때 핸들러를 아규먼트로 보내주며 이것을 통해서 블루투스 챗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블루투스 챗 프래그먼트로 보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핸들러가 여기서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이 핸들러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하는 어노니머스 클래스인데 특히 handle message라는 함수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블루투스 챗 서비스에서 전달되는 여러가지 메시지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루투스 챗 서비스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constant라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서비스의 상태 변화나 내 디바이스에서 상대 디바이스로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상대 디바이스에서 내 디바이스로 보내는 메시지 각각 write와 read로 표시되죠. 그리고 연결됐을 때 알아낸 상대 디바이스의 이름 등이 메시지의 종류입니다. 그 밖의 메시지들은 문자열로 전달되며 그것을 그대로 토스트 메시지로 보여주게 되죠. 상태 변화는 서비스의 상태를 나타내며 블루투스 챗 서비스 클래스의 상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상태, 연결하는 상태, 연결을 기다리거나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상태는 setStatus 함수를 불러서 본 프래그먼트가 포함된 액티비티의 액션바의 서브타이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전달되는 아규먼트의 타입이 하나는 인티저이고 하나는 문자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를 찾아낸 다음에 액션바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액션바의 서브타이틀에 넘겨진 문자열이나 정수로 된 id를 표시하게 되죠. 이렇게 지정된 서브타이틀 값은 액션바의 타이틀 아래 표시되게 됩니다. 왼쪽에 표시된 것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표시하고 오른쪽에 표시된 것은 JCNet이라는 상대방 장치에 연결된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edit 텍스트에 의해서 입력되고 버튼에 의해서 발송된 메시지는 send 메시지 함수에 의해서 블루투스 서비스로 전달이 되고 발송이 다 끝난 뒤에 이와 같이 메시지 write라는 형태로 에코드에서 되돌아옵니다. 이때 발송된 내용은 바이트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스트링 형태로 바꾸어서 대화창에 어댑터로 추가해 주게 되죠. 이때 전달되는 메시지 앞에 미 콜론이 붙어서 내 장치에서 보내진 메시지라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한편 상대에서 넘어온 메시지는 메시지 read라는 메시지 타입으로 넘겨오며 그때 역시 바이트 어레이에 메시지가 저장이 되고 그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대화창 어댑터에 보내줘서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디바이스 이름 뒤에 콜론을 붙인 뒤에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디바이스가 상대편 디바이스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 상대편 디바이스의 이름 역시 메시지 디바이스 네임이라는 타입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것을 스트링으로 받아서 지역 변수에 저장해 두었다가 여러가지 메시지 등에 사용이 되며 호스트로서 그 이름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핸들러는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메시지 정보들을 처리해서 디스플레이 해주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서비스 측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스탄트 인터페이스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총 5개의 메시지 타입을 상수로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블루투스 프래그먼트와 블루투스 서비스에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디바이스 네임과 토스트라는 스트링도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액션바에 옵션 메뉴 아이템을 하나만 추가했었습니다. 인트로덕션 메시지와 로그 메시지를 스위칭하는 버튼이었는데 이 채팅 프래그먼트에서도 메뉴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역시 uncreate option menu라는 override 함수에서 추가되는데 블루투스 챗이라는
메뉴 XM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달된 메뉴 인플레이터에 inflate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챗 XML 내용은 여기 나타나와 있는 바와 같고 커넥트하는 메뉴 2개와 디스커버러블 하도록 이네이블 시키는 메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ure 커넥션을 하는 메뉴 아이템은 Show as Action이 if room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블루투스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고 Insecure 커넥션 및 디스커버러블 메뉴 아이템은 Never로 되어 있기 때문에 Overflow 메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 메뉴 아이템에도 각각 ID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 ID는 자바 코드에서 해당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적절한 기능을 선택해서 수행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메뉴 아이템이 선택되었을 때 호출되는 onOptions item selected override 함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개의 connect 메뉴 아이템은 각각 device list activity라는 클래스를 intent에 포함시켜서 start activity for result라는 함수를 부름으로써 해당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액티비티가 화면에 생성되어 시작되면 주변에 있는 여러 장치들이 리스트되고 그 장치들 중에서 연결될 장치를 선택하게 되면 액티비티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때 이와 같은 onActivity result 함수가 불려져서 액티비티가 수행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tart activity for result의 두 번째 아규먼트로 넘겨줬던 값이 request 코드로 넘겨와서 어떤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 호출에 의해서 onActivity result가 불렸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때 result 코드를 보고 성공적으로 디바이스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connect 디바이스를 불러서 해당 선택된 디바이스와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된 디바이스는 세 번째 아규먼트인 intent 형태로 넘겨오며 그것이 커넥트 디바이스에 전달이 되어 그 디바이스의 주소가 이와 같이 추출되게 됩니다. 블루투스 어댑터에 요청하여 해당 어드레스의 리모트 디바이스를 얻어낸 후 그것을 가지고 서비스에 요청하여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챗 서비스의 커넥트 함수는 블루투스 챗 서비스를 소개한 후에 다시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메뉴의 마지막 아이템은 디스커버러블인데 ensure discoverable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챗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버깅을 위해 태그를 정의하고 있고요. 통신 연결 시 상대방에게 보여줄 이름하고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UUID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UUID는 Universally Unique ID를 말하 여러가지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구분하기 위해서 정의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된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통신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Serial Port Service 클래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 UUID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 UUID 블루투스 를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블루투스 어댑터 그리고 프래그먼트에서 넘겨준 핸들러 마지막으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원격 디바이스와 블루투스 통신이 블락킹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 드레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개의 드레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드레드는 외부의 장치에서 내 장치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드레드는 내 장치에서 능동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 4개가 블루투스 챗 서비스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블루투스 챗 서비스는 생성자 하나와 퍼블릭 함수 6개 그리고 프라이빗 함수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성자에서는 아규먼트로 넘겨준 핸들러를 로컬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상태를 초기화하고 블루투스 어댑터를 가져다 지역 변수에 저장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함수인 setState는 다른 함수들에서 지역적으로 불려지게 되며 이때 상태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핸들러를 통해서 바뀌어진 상태를 서비스를 받고 있는 프래그먼트에 전달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getState는 퍼블릭 함수로서 현재
서비스의 상태를 언제든지 알려줍니다. 스타트 함수 역시 퍼블릭 함수로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 호출됩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서비스가 있다면 모두 캔슬하여 정리한 후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nnected Thread나 Connect Thread 등이 널이 아닐 경우에는 캔슬을 해서 중지시키고 Accept Thread 2개를 생성하여 외부로부터 내 디바이스에 연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listen 상태이고 그것은 set state 함수를 통해서 프래그먼트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핸들러가 사용이 되죠. 이 스타트 함수는 블루투스 챗 서비스에서 두 번 불리게 되는데 먼저 블루투스 챗 프래그먼트의 onResume 함수에서 호출됩니다. 프래그먼트가 다른 액티비티 등에 의해서 덮여버림으로 해서 스탑트 상태로 갔다가 다시 resume 상태로 갈 때 호출되는 이 onResume override 함수에서는 챗 서비스가 널이 아닐 경우에 그것을 재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출은 Connected Thread에서 에러가 났을 때 바로 이 위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루투스 챗 프래그먼트에서 챗 서비스의 커넥트를 불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끊어놓고 혹은 연결 도중에 있다면 역시 그것도 취소한 후에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커넥트 트레드를 하나 생성한 후 그것을 가동시킵니다. 커넥트 트레드로 가보면은 이와 같이 트레드를 확장한 블루투스 챗 서비스의 서브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컨스트럭터에서는 전달된 디바이스를 지역 변수에 저장하고 소켓 타입도 결정합니다. 소켓 타입에 따라 적절한 함수를 불러서 블루투스 소켓을 생성시킵니다. 그것을 지역 변수에 저장하면 생성자가 완료됩니다. 커넥트 트레드의 생성이 완료되면 스타트 함수를 불러서 그것을 가동하게 되는데 이때 run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먼저 다른 장치에서 내 장치를 보지 못하게 한 후에 생성자에서 찾아낸 소켓을 사용하여 연결을 시도합니다. 연결이 성공되면 커넥티드 함수를 불러서 블루투스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커넥트 트레드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널로 만들어서 소멸되도록 합니다. 자, 다시 블루투스 챗 서비스의 커넥티드 함수로 가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루투스 통신을 시작하려 하는데 기존에 다른 트레드가 있다 하면은 그것을 모두 다 캔슬 시켜서 중단시킵니다. 그것은 이미 연결시키려고 하는 장치에 소켓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송수신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트레드를 하나 생성한 후 그것을 가동시킵니다. 자, 그러면 커넥티드 트레드로 가볼까요? 이와 같이 트레드를 확장한 블루투스 챗 서비스의 서브 클래스입니다. 생성자에서는 전달된 소켓을 이용하여 인풋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하고 그것을 지역 변수에 저장합니다. 커넥티드 트레드가 생성된 후에 스타트 함수를 부르게 되면 이와 같은 run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 함수는 무한 루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풋 스트림에 read 함수를 호출하여 연결된 원격 디바이스에서 넘어오는 메시지들을 읽게 됩니다. 이 read 함수는 만약에 원격 디바이스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는 블로킹 됩니다. 그러나 run 함수가 별도의 트레드인 커넥티드 트레드에서 돌기 때문에 UI가 블로킹 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 원격 장치에서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핸들러를 통해서 프래그먼트에 전달하게 됩니다. 정보는 메시지 형식을 따르는데 obtain messag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함수는 아규먼트가 4개인데 첫 번째 아규먼트는 메시지의 타입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2개의 아규먼트,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메시지는 send to tar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프래그먼트로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핸들러의 핸들 메시지 함수로 가볼까요? 자,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핸들러의 핸들 메시지 부분입니다. 메시지의 타입이 메시지 read이고 메시지 오브젝트가 실제 읽어드린 메시지 바이트죠. 그것이 메시지 오브젝트로 전달되고 메시지 첫 번째 아규먼트는 전달된 메시지가 몇 바이트인지 그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스트링을 만들어낸 후에 대화창에 어댑터에 전달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시 커넥티드 트레드로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메시지 타입, 오브젝트, 아규먼트 1, 아규먼트 2가 되겠죠. 여기 있는 write 함수는 별도의 UI thread로부터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read 함수와 서로 다른 thread에서 돌아가게 되죠. 이 함수를 호출한 부분은 블루투스 챗 서비스의 write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블루투스 챗 프래그먼트의 send 메시지 함수에서 호출됩니다. 자, 이와 같이 블루투스 챗 프래그먼트의 send 메시지 함수에서 write 함수가 호출되고 있죠. 자, 그러면 connected thread의 write 함수로 되돌아가 봅시다. 전달된 바이트 버퍼에 메시지를 아웃스트림에 write 한 후에 그것을 다시 핸들러에 echo합니다. 이때 역시 obtain 메시지로 메시지를 만들고 send to target으로 핸들러로 보내주게 되죠. 메시지의 타입은 메시지 write가 되고 오브젝트는 buffer이며 argument 1, 2는 다 마이너스로 해서 argument가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핸들러로 다시 가볼까요? 먼저 메시지 타입은 메시지 write가 되고요. 오브젝트에 실제 바이트 어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트링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대화창에 어댑터에다가 주게 되면은 미 콜론이 붙게 되고 메시지가 이어서 출력되게 되겠죠. 다시 커넥티드 thread로 되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run 함수에서 input 스트림에서 메시지를 읽다가 에러가 나면은 블루투스 챗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tart 함수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멀티트레딩을 통한 블루투스 서비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start 함수로 되돌아왔죠. connect thread 및 connected thread를 캔슬하여 state listen 상태로 가고 있으며 이때 accept thread 두 개를 생성해서 시작시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accept thread를 살펴보고 블루투스 챗 서비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accept thread입니다. 먼저 생성자는 블루투스 연결 타입에 따라서 다른 디바이스에서 내 디바이스에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listen 하게 됩니다. accept thread가 생성이 되면 다시 start 함수를 불러서 이를 가동시키게 되며 이때 run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 run 함수에서는 외부 장치에서 연결하려는 시도를 accept 하게 되며 이 accept 함수는 블락킹 되지만 별도의 thread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UI 함수는 블락킹 되지 않습니다. accept 돼서 다른 디바이스에 의해서 연결이 되면 connected라는 함수를 불러서 블루투스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커넥티드 함수는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투스 챗 서비스에 관련된 설명이 다 된 것 같으네요.